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다 영상을 찍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은 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원이죠. 함수의 극한. 뭐 극한에 대한 개념은 너무 쉽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함수에서 x값이 어디로 막 다가가요. 그게 극한이죠. x값이 뭐 a라는 값으로 가까워졌을 때 함수에서 함수 위를 쫓아다녔을 때 함수에서 y좌표, 그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y좌표를. 그 함수값은 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 그걸 구하는 게 뭐다?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가 어디론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y좌표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그때 내가 어떤 좌표로 가까이 다가갈 때 왼쪽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는데, 그 왼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극한이라고 부르겠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둘이 일치가 돼야지, 그러니까 자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일치가 해야지 어떤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정의하기로 약속했죠? 극한 값을 갖는다고 정의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뒤에까지 다 돌았으니까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 수트라는 기본적인 책이 다 뭐를 위한 책이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미분을 적분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한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개념도 알아야 되죠? 0분의 0꼴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연속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미분을 위한 빌드업을 위해서 첫 번째 단원이 뭐가 나오는 거다? 극한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극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려다 보니까 극한을 건드리기보다는 계속 누구를 건드리고 있다? 모든 단원에서 함수를 건드리고 있다. 함수가 점점 복잡해지고, 함수가 막 곱해져 있고, 막 나눠져 있고, 함수가 뭐 더해져 있고, 함수가 빼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함수가 복잡해졌을 때 함수 모양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첫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두 번째가 뭐죠? 극한하고 도형이랑 합쳐서 도형의 방정식에다 활용시키는 거. 도형 구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미지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원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적인 사고 자체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괜찮다 그래요. 뭐 x값 가까이 가갈 때 잘 따라가면 되죠. 오케이. 근데 그거를 대놓고 줬다. 너무 쉬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100점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생기죠. 그죠? 등급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 거기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뭐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다. 이게 극한값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주어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예요. 이런 개념을 봤을 때 내가 이해한 거를 내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어려운데. 우리 주어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 극한에 대한 성질을 봤을 때.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그러면 티어리는 뭐라고 표현하겠니? 극한에 대한 성질을 봤어. 밑에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 1-3번에 있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이거를 쓸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극한값 계산할 때 다 이것밖에 안 써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쓸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아냐 이거지. 그러니까 개념을 배웠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개념을 알려주는 이유는 심심해서 알려주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교육과정을 편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짠 거예요. 나름대로. 가끔 내가 이해 못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알려준 이유가 있겠죠.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표현했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함수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함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fx랑
gx 함수 나오는데 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전제 조건이 다 뭐죠? 다 뭐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수렴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수렴해야 돼. 그럼 수렴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다 수렴해야 돼. 그러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함수를 극한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각각의 함수값의 답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극한이 다 다른 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야. 극한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더해져 있다고 치면 얘가 각각 극한이 들어간다는 거야. 수렴하지 말라. 그리고 뭐 이거를 여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덧셈도 쓸 수 있고 뺄셈도 쓸 수 있고 곱하기도 되고 언제도 된다고 각각 들어가는 게 나눗셈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이 극한의 성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죠? 함수들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수렴하도록. 이게 키포인트예요. 함수들이 수렴을 해야만 해. 그러니까 함수들이 수렴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한의 성질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뭐하냐? 식을 변형시킬 때 식을 변형시켜요. 식 변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수렴하도록. 뭐 어떤 거를 뭐 곱했어, 어떤 걸 나눴어, 뭐 이런 걸 했어.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다? 어떤 식을 변형시킬 때 뭐 분모 분자를 뭐 나눴어, 뭐 분모 분자에다가 뭘 했어. 이런 모든 이유들은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야? 그렇게 식을 변형시켜주는 모든 이유는 그 식들이 다 뭐를 하도록 만드는 거야?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들을 막 이렇게 막 분류했어, 이거를 이렇게 나눴어, 어떤 건 나누고 뭐 이랬어. 이런 모든 이유들은 어떤 원리 때문이다?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왜냐? 각각이 수렴이 돼야지만 이 극한값이 각각 들어가면서 그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다 바꾸는 거야. 근데 그 기본 원리가 수렴하도록 바꾸는 게 기본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문제에서 보면은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데 막 뭔가를 했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심심해서 그냥 필링과 느낌으로 뭐 나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식을 변형시킨 거야. 왜냐? 수렴해야지만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당연하겠지만 왜 식을 저렇게 변형했을까? 모른다는 거야.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떤 식을 변형해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왜 그렇게 식 변형했어?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래요. 이유가 뭔데? 모르죠. 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잘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모든 최종적인 이유는 결론은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이게 수렴하도록 바뀌는구나. 저런 방식으로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던 뭐 0분의 0꼴, 뭐 당연코 주인공이죠. 개념으로 보자면 왜 0분의 0꼴이 주인공이죠? 우리 채원아? 누가 그 꼴이죠? 0분의 0꼴이 누가 그 꼴입니까? 미분이 0분의 0꼴이잖아. 미분 계수가. 주인공이겠지. 이게 이 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책이라고? 다함함수의 미적분 책이라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왜 0분의 0꼴을 배우고 있을까? 아니,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미분 할 때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처음 도는 게 아니잖아. 한번 이렇게 돌았잖아. 처음 배우는 약간 좀 차이를 조금 주도록 할게요. 그죠? 그럼 0분의 0꼴이 단연탑이야. 그 첫 번째 주연, 두 번째 주연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0분의 0꼴에는 조금 미치지 못해요. 단독 주연은 아니겠지만 여기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머릿속에 몇 가지가 들어있냐는 거야. 이게 몇 가지.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0분의 0꼴을 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자는 거야. 한번 배웠으니까. 0분의 0꼴은 왜 극한각 계산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좋아하는 누구 때문에 0분의 0꼴 극한각 계산이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죠? 극한각 계산이 0분의 0꼴은? 누구 때문에 안 되냐? 0으로 가는 애들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조금은 이걸 어려운 말로 배우지 않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얘네들은 우리가 영인자라고 불렀어요. 영인자. 옛날 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극한값을 못 구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냐? 0으로 가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 때문에 연산이 안 돼. 극한값의 연산이 안 되는 거야. 수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걸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0으로 가는 놈들끼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약분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야. 왜 약분이 되냐? 그럼 약분이 왜 되죠?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약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천하 그 약분이 왜 되냐? 0이 아닙니까? 자, 실제적으로 좀 해보세요. 0으로 가는 거는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0이 아닌 거야. 0은,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원래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모가 0인데 값이 존재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0분의 5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 0으로 다가가는 거지 정말 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만 약분돼서 사라지면 우리가 극한값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내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봤어요. 개념을 할 때 그래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2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얘 0분의 0꼴에서는 얘가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0으로 가는 놈들이 다 어떻게 돼? 약분돼서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0으로 가는 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0으로 가지 않는 놈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리고 0으로 가는 놈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약분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막 변형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0으로 가는 놈들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인수분해도 하고 뭐도 하는 거야? 유리화도 시키는 거야. 얘네가 약분돼서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나 유리화는 수단인 거야.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결론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0으로 가는 놈들이 0분의 0꼴이면 0으로 가고 있겠죠? 지금 극한값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어 대입하면 거기서 그 0으로 가는 놈들끼리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러면 얘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 0으로 대입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거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죠? 유리화시키고 이런 모든 이유가 얘를 없애기 위해서 0으로 가는 놈들 약분돼서 그럼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인수분해. 두 번째 유리화해. 유리화해서 약분시키는 거야.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0분의 0꼴 푸는 방법도. 미분계수로 정의를 쓰는 방법이죠. 배웠잖아. 대표적으로 0분의 0꼴인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럼 누구밖에 안 남는 거죠? 미분계수 정의로만 무조건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과정 교육과정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풀라고 시키겠습니까? 미치지 않는 이상? 당연하겠지만 배운 걸 시키겠죠? 배우지 않은 걸 시키면 여러분 천재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만들어내야지면 되는데 그럼 뭐 말이 됩니까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우리 천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없어요. 참고로 해줄게요. 그냥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우리 천재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교육 액정 하나 더 배우는 게 있잖아요. 수단으로 또 삼아놓으면 좋다고 한 게 뭐였죠? 우리 세원이 기억나는 거 있어. 로피타네. 얘는 이제 번외편이죠. 하지만 은근히 우리가 보조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할 때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쓰냐? 항상 문제는 뭐냐면 수학 시간에 수학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저는 너무 수학을 잘하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손 드세요. 나는 수학 시험 볼 때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환은 어떠냐? 시간 좀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평소에 연습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연산을 빨리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 되셔야 돼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왜 내가 말했지만 이 시간을 줄인 거, 연산을 빠르게 하고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수학은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때 다 조사해보면 거의 절반은 수학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전체 공부 시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애들. 최상위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그 통계 내는 거 보면은 보통 최상위권 애들이 수학 공부를 방학 때 몇 시간씩 하냐 하루에 조사한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태블릿으로도 막 애들이 많이 풀잖아. 그거 다 조사해보면 통계 낸단 말이야. 그럼 대충 수학만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몇 시간 할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애들. 하루에 수학만. 방학 때. 학교 다닐 때 말고.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재보면 대충 한 8시간 합니다. 수학만. 이거는 지금 수학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른 과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체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그 정도 해요. 최상위권 애들이. 방학 때 수학만 8시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8시간 정도는 뭐 다른 과목 공부하겠죠. 영어, 국어. 근데 수학이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과 쪽이면 이제 압도적인 비율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봐봐. 이 수학이 제일 시간을 잡아먹는 하나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연산이 겁나 빨라.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너는 한 시간에 10문제 푸는데 나는 30문제씩 풀어. 그러면 똑같이 공부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몇 배에 더 많이 하는 거죠? 3배.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야. 연산이 빠른 거는 시험을 볼 때도 유리하겠지만 공부량을 늘릴 때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시간으로 사실 공부하지 않아요. 뭐로 공부하냐면 공부량으로 공부해요. 선생님도 항상 썼던 방법이에요.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공부했다라고 얘기해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왜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은요, 그냥 1시간 동안 있는데, 어떤 애는 3문제 풀 때도 있어요. 맨날 스마트폰 왔다 갔다 하고, 얘는 1시간 동안 30문제 풀었어요. 어떻게 둘이 같이 똑같이 공부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앉아있었지만 같이 공부한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공부를 하루에 얼마만큼 했다라고 해요.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 그 통계적으로 낸 것 뿐이고, 사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다 풀겠다. 내가 여기까지 다 해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타이트하게 쪼아요. 시간으로 하면 쪼이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더 빨리 풀잖아? 그럼 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 집중력을 조절해요. 되게 그런 공부를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도 되게 많이 썼던 방법이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딱 앉아. 그럼 딱 정하죠. 내가 여기까지 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얼마 쉬겠다. 정해놓고 해요. 큰 거는 이렇게 정해놔요. 내가 오늘 국어, 수업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얘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겠다. 시간으로 잘 안 정해요. 분량으로 이렇게 정해놔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빨리 달성하잖아? 그럼 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으로 잘 공부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으로 갈수록 뭐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썼던 방법이고 아마 지금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의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집중력을 올리는 거죠. 그 집중, 어차피 머리는 더 좋아지긴 어렵잖아. 문해력 열심히 써도 지금 좀 늦었어요. 지금 어렸을 때 써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지기는 어렵단 말이야. 단지 더 노화할 뿐이죠. 그죠? 선생님한테 좀 노하고 있는 거야. 머리 쓰는 게 옛날에 비해서 되게 줄었어요. 되게 금방 필요해지고. 이제 40대 이제 중반에 슬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젊을 때랑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머리를 선생님 되게 많이 쓰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머리 쓰는 게 예전에는 뭐 한 12시간 풀로 머리 써도 이게 버텼는데, 요즘 한 8시간, 7시간 빡세게 수학 공부하고 많이 쓰잖아? 머리가 안 돌아, 이제. 멈춰있어요, 잠깐. 그러니까 젊었을 때랑 다르다는 거야.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 점점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애들이 막 새벽 1시에 물어보면 잘 못 풀어줘요, 나도 지금. 어려운 데 풀어주면. 머리가 안 돌아. 그래서 다음날 풀어줄게. 머리가 돌지 않는다, 이제. 다음날 풀면 또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탈이 들릴 거야. 여러분의 집중력은 다 다를 거라 믿어 좋지 않은데, 이 집중력은 올릴 수 있어요, 젊을 때.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머리는 내가 좋아지게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솔로몬처럼 천의 번제를 드리시고 뭐 기도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죠? 성경적으로 나오긴 했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받았잖아. 천의 번제를 드리고 이제 받았어요. 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천의 번제 드리면 수능이 끝났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실수를 시킬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 머리를 좋아지기 어렵다면 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집중력을 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공부의 효율을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죠. 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지혜는 뭐 기도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공의 하나님이 뭐 함부로 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좀 더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놀기만 하면서 기도한 친구들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봤을 때 들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막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남들보다 공부를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막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거는 기도하면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 정도의 지혜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남들보다 근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다가 뭐 기도하면 뭐 지혜 주시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은 내가 남들보다 불리하다.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더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확실히 주십니다.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기도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런 건 없어요. 빨리 갔을 때 뭐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영분의 옷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연이죠. 누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도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통 뭐 어떤 힌트를 줄 때 많이 쓰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이 배우는 모든 것들은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발산하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답에서 발산하는 답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수렴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얘에서는 제일 먼저 머리를 비교해야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했어. 그러면 차수를 보통 비교하죠, 우리가. 분모, 분자, 차수. 그래서 보통 어떤 것만 내죠? 문제 출제할 때? 분모, 분자, 차수 어떤 것만 내죠? 같은 것만 내지. 뭐 내겠냐? 다른 뭐 내겠냐? 같아야지. 그래서 같을 때 결론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줄 때 많이 이용되더라. 왜냐면 결론은 여기도 뭘 찾는 게 주 목적이냐면 함수값 찾거나 함수 찾는 거야, 결론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 결론은 함수 놀이에요. 정말 슬프죠? 함수 놀이란 말이야. 다 그래프 그리고 그냥 함수 놀이야, 진짜로 다. 그러니까 함수의 힌트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야.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어떤 힌트를 많이 주냐?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 함수가 몇 차까지 되느냐. 이런 걸 주는 거죠. 왜냐면 한쪽만 주면 분모, 분자, 차수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자면 뭐 문제를 보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뭐 자세하게 다 알려주진 않을게요.
자, 만약 이렇게 나왔어. 지금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딱 넣는 순간 x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순간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권인 걸 알았죠. 그때 우리가 뭘 하죠? 이걸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 주죠? 우리 주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계수를 어떻게 하죠? 나누죠. 그게 왜 그러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변형시키는 모든 이유는 다 똑같아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그 당시 때 배웠을 때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다 똑같아요. 얘를 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냐? 이 상태는 수렴 안 하잖아. 계산이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해? 계산 가능하다 해서 이거 느낌과 필링으로 알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하잖아. 뭐 0으로 가나 무한대로 가나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렴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x제곱으로 뭐를 나누는가? 분모 분자를 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들이 다 얼로 수렴하도록 문제가 바뀌는 거죠. 다 얼로 수렴하죠? 무한대로 보내면 다 0으로 수렴하도록 바뀌죠. 그래서 다 0, 이게 모든 게 다 수렴했잖아. 그러면 극한이 다 각각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극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값들의 합과 분수로 극한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적용된다는 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꾼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함수가 다 수렴이 돼야지만 이 극한의 성질을 써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야. 그죠? 그냥 하는 이유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답은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다 이게 0이니까. 자, 그래서 식을 변형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왜 저렇게 바꿨을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고 또 익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뭐 심심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극한의 성질을. 어떤 애들은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저거 왜 배우죠? 쓴 적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도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약간 수학 잘 못하는 애한테 야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왜 배우냐? 이렇게 아마 질문 대답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못 믿겠으면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거 여기 왜 있니? 그거 왜 있지? 그런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거 언제 쓰는 거야? 쓴 적이 없는데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하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오, 재밌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무한대 곱하기 0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적절히 식을 바꿔보면, 보통 우리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 시키면 어떤 걸로 바뀌냐면, 보통 유리화 시키면 무슨 걸로 바뀌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로 바뀝니다. 바뀌면 그래서 이제 질문 자 좋아요. 우리가 지금 4가지 꼴밖에 안 배우잖아. 보면은 나머지 꼴은 왜 없는 거죠? 왜 안 배울 거야? 뭐 저는 그런 데가 궁금해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4가지 꼴밖에 안 배웠죠. 0분의 0꼴. 그 다음에 뭐 배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배울 텐데 왜 나머지는 안 배우죠? 난 대답할 수 있다. 난 천재적인 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겁니다. 주아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선생님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저 학원 다닐 때 이런 거 물어보는 선생님 본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되게 희한한 걸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아니면 수렴할 확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어떤 거에 관심이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놈들만 배우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얘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야. 이거 뭐 배울 필요가 있냐? 이건 100% 발등이잖아. 이런 건 배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네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수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죠?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것들만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제외한 꼬이들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수업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딱 네 가지만 수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애매한 것들을 몇 개 배우는 것들이. 보면 이해가 되는 시간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나머지 안 배우는 이유들은 수업 안 할 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보통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얘 두 가지로 푸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기억한다. 자, 얘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뒤에를 통분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통분하게 되면 어떤 꼴로 바뀌냐면 0분의 0꼴로 바뀌어요. 그럼 0분의 0꼴대로 푸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무한대분의 0꼴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가면은 그 미분계수 배운다면 이 무한대분의 0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극한 문제를 만났어. 극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극한의 꼴을 파악하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인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극한이 나왔는데 꼴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 풀어요. 어떻게 풀죠? 어떤 꼴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각각의 꼴에 대해서 푸는 방법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치환하면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치환하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환해서 미분계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0분의 0꼴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 각각의 꼴들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뒤가 다 돌아왔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이 뭐냐, 미정계수 결정인데, 뭐, 당연한 얘기죠. 샌드위치 정리.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정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0분의 0꼴에서 뭐, 하나만 해봅시다. 이 fx랑 gx가 다른데, 자, 얘가 수렴하려면, 얘가 0으로 갔어. 만약에 분모가 0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가 0으로 다가가고 있어?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뭐 2야. 그럼 얘는 100% 0분의 2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값을 뭐를 가진 거냐? 좋아요. 0분의 2꼴이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값을 가진다고 치면 뭐를 가진 거죠? 발산하는 꼴이 되겠죠.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0.000000000000000 이렇게 되면 다 발산이잖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미정계수 결정은 뭐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자가 뭘로 가야지 수렴할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얘가 0으로 안 가잖아? 그럼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당연히지만 0분의 상수꼴이 딱 되는 순간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분자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그게 미정계수 결정인 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만 얘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왜 0으로 안 가? 둘 다 발산이에요. 수렴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나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 배운 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 미정계수 결정은 단지 그거를 위한 빌드업인 거죠. 결론은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게 될 거예요. 미정계수 결정 어쩔 수 없이. 결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봐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가면 나오는데 거꾸로도 있죠. 분자가 이것만 한번 칩시다. 분자가 0으로 갔어. 그러면 봐봐.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괜찮아.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만약에 5로 간다고 쳐봐. 분모가. 그럼 얘는 얼로 수렴 값을 갖죠?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야? 분자가 0으로 갔을 때는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이 수렴 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꼭 0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보세요. 그럼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게 뭐냐? 2번이죠. x가 a로 갔을 때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가는 케이스야. 지금 이게 두 번째 게 분자가 0으로 가는 케이스죠. 보이시나요? 그럼 거기에 항상 뒤에 뭐가 붙죠? 알파인데 알파는 뭐가 아니라고 항상 나오는 거죠? 알파는 0이 아니다. 왜냐? 알파가 0이 가능하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수로 가도 0으로 틀어만 썼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알파는 0이 아닌 실수다. 그러면 이게 실험하기 위해서 분모는 무조건 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0으로 가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 결정이 분자가 0으로 가냐 분모가 0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냐 이거죠. 이렇게 이 미세하고 이 정확하게 개념 이해 못한 거를 후려 파가지고 문제를 꼬아서 내면 애들이 그 문제에 걸려드는 거야 안 걸려드는 거야? 걸려드는 겁니다. 이 정확한 개념들을 몰랐을 때 그거를 파고드는 문제를 또 악착같이 만들어 내셔가지고 애매하게 아는 경우에 그것들을 문제 내서 틀리게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게 점점점 심해지는 추세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냐. 정확한 개념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대충 외우지 않았냐. 이거를 정확히 분간시키는 게 요즘의 추세라는 거죠. 그걸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입점에서 결정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꼴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제 황치훈 목사님이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통역해서 했다는데 저 발가락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집안의 위치가 그죠? 좀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 너무 밑에 있어요. 지금 아직 위로 못 올라가고 있다. 자, 첫 번째 유형 1번은 어떤 거를 물어보는 문제냐? 이제 극한값이 묻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1번이 조금 이제 귀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그려져 있지 않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귀찮은 거지. 그래프만 그려져 있었으면 이제 바람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속도 아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누구밖에 없죠? 지긋하고 리을이 되겠죠. 일단은 먼저 본다면. 왜냐면은 기억과 니은은 그냥 대입하는 순간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디귿하고 리을은 다 뭐분의 몇 꼴이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서 자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유형 1번에 나왔다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풀라는 문제는 사실 아닌 거죠. 사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풀어라? 3번과 디귿과 리을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뭐를 또 풀어내야 되는 거죠. 절대값을 풀어내던지. 자, 기억 니은은 존재하겠고요. 디귿을부터 해봅시다. 디귿부터. 기억 니은은 그래프 보자마자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면 또 슬퍼지는데.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값 나오면 항상 똑같아가지고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죠? 나눠가지고 하죠. 맨날 지겹게 이제. 그래서 아내가 양수냐? 아내가 음수냐? 양수면은 이 함수가 양수면은 x 마이너스 나오겠고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 음수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갑분사 누구를 그리게 만들었죠? 누구를 그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유리함수 그려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네. 얘는 뭐가 나오죠? 2분의 1. 우극한은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극한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서 디귿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리을은 느낌상 존재하죠? 리을은 0분의 0꼴이고 어차피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거 그리면 알겠지만 x 플러스 5 그래프 그리는 건데 x 플러스 5를 그리는 건데 어디에 비어있죠? 5일 때만 띠리딘 이렇게 비어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죠? 비어있는 그래프. 그래서 우극한도 10, 자극한도 몇이다? 10이다. 그래서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 리을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다. 이제 극한값의 정의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가 나오겠고, 그럼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대부분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절대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야. 절대값이 없으면 기억 니은 같은 거잖아. 너무 이거 뭐 이렇게 내기가 참 민망하잖아, 그치? 여러분들 생각해도 자 그냥 절대값 없이 내면 이거 뭐 틀릴 수가 있겠냐? 주말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절대값을 주는 거고, 또 여기 47번, 48번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주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주는 거죠. 왜냐? 그냥 주면 다 극한값 다 존재하니까 넣는 순간 나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면 다 100점인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뭐 산수도 못해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100점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디를 복잡하게 만든다? 항상 극한을 복잡하게 낼 게 없어요. 함수가 다 변형된 거야. 막 끊어지도록 내고 막 절대값 씌워놓고 구간별로 함수 다르게 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혼합시킨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냥 극한의 개념 자체가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 대답하겠죠. 자극한과 극한이 같으면 돼요.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함수들이 어떻게 변형된지를 보면서 함수가 이렇게 변형됐네? 어떻게 답이 이렇게 달라지네? 이런 것을 보면서 공부하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함수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거네요. 유형 2번 자체가. 그럼 유형 2번의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이제 49번 문제인데, 얘도 사실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출중하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제 풀만한 이제 시험 있다 보시고, 0의 자극한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함수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좋아요. 1번에 넣으면 되겠죠. 9번은 답이 뭐가 나온다? 2가 띠리리 하고 나오겠죠. 자, 3의 우극한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까요? 우리 태영아. 세 번째 1이겠죠. 이걸 틀리면은 이제 집에 가면 되겠죠. 이걸 틀렸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렸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느냐 봤더니 52번을 보시고 별표를 치세요. 내가 이 52번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봐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문장도 잘 해보자고 나랑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는데 계속 어디를 바꾸고 있냐면 함수 부분을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막 절대값도 집어넣고 구간별로도 막 다르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식상한 거지. 너무 식상하다. 이제 조금 새로운 걸 좀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게 52번이에요. 그게 몇 번이라고요? 52번. 이게 이제 불연속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제 앞으로 겁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수능도 많이 나왔었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N제도 많이 나왔었고, 문제집, 심한 문제집에는 항상 기본으로 깔려있는 개념인 거야. 왜냐면 함수를 이제 변형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만들자. 그 중에서 가장 극한값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를 만드는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뭐를 만드는 거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극하는 극한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될까 안 하셔야 될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못 그려야 된다? 그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 연습이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문제만 푸는 게 전부가 아니야. 거기서 어떤 거를 원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낼지,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변형을 시켰을까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시야가 올라가면서 조금의 문제만 풀었지만 내 성적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시간을 갖다 쳐 부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원래 수학이긴 한데 원래 그런 학문이에요. 슬프지만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도 그 처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안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지.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는 하마니까. 이 시간 잡아먹는 하마, 이 수학.
아니, 이제 공부할 때 시간 안 간다.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공부가 뭐다? 수학이에요. 수학 공부하면 겁나 시간 빨리 가요. 시간 잡아먹나 하나잖아. 몇십 문제만 풀어도 막 1시간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어려운 문제들은 뭐한 10문제 풀었는데 막 2시간까지 푸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었죠. 뭐 그래요. 그럼 이제 봅시다. 52번에서는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위해서 별표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문제 중에서 중간고사 때 어려운 문제로 출제할 때 이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 높다 안 높다? 아주 높다. 높아요. 높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럼 봅시다.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취해지는 이 그래프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의심치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를 그린 다음에 이 0보다 작은 부분 밑에 있는 부분 어떻게 위로 올리죠.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 절대값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대칭을 통해서. 또 외우시면은 또 슬퍼지는 거죠. 외우는 건 별로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수학에서. 완벽한 이해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고 마이너스 1과 1이죠? 0대 1대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0일 때 딱 1이 되죠. 이 그래프죠. 0이 절대값이면 이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0일 때 1이에요. 이게 이제 1이죠. y제 뭐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그때 이 그래프하고 얘하고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죠? y는 t라는 상수함수죠. 이제 상수함수 맨날 나오는데 이 상수함수가 t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바로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 ft 그래프가 된다. t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프다. 그래서 이 t가 음수 쪽에 있으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0개가 되니까 0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0보다 작을 때 이 t축이에요. 여기가 분축이다. t축이겠죠. 당연하겠지만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죠. t가 음수일 때는 다 0이다. 그러다가 여기 왔을 때 t가 딱 0이 됐을 때 몇 개랑 만나게 되죠? 우리 주아야? 2개. 0일 때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부터 교점이 몇 개로 바뀌냐면 4개로 바뀌는데 그건 어디까지야? 1보다 작을 때까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여기 1이 있겠죠? 계속 교점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이 딱 되는 순간 교점 몇 개니 어디 채웠나? 3개. 1이 딱 되는 순간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한 문제를 풀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교점 개수 몇 개 된다?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프예요. 이게 y는 f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불연속되는 점이 2점이 나오죠. 0과 1이 되겠고 여기서 극한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함수값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문제야. 이게 이제 기본인 거야. 여기까지가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그려놨어요. 그럼 0의 극한을 물어봤죠? 첫 번째 알파는 0의 극한이야. 그럼 0의 극한이 여기로 오는 거잖아. 몇이 되죠? 0의 극한. 알파는 몇이 되겠어요? 알파는 4가 되겠죠? 0의 극한 되겠으면. 그 다음에 1의 극한. 1의 극한 몇이 되죠? 우리 주어에? 베타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가 문제의 답이니까 답은 2가 된다. 라고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답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교점의 개수 그래프. 그래서 별표처럼 한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인데, 요즘 뭐 유형 3번은 이제 패스라고 많이 하죠. 왜냐면, 그 가우스 기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패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심해서 난 정말 궁금하다고 알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죠? 근데 뭐 굳이 안 물어봐도 시험 문제 나오는 일 없으니까 요즘 출제를 안 하니까 수능에서도 안 나오고 선생님 때는 다 배웠지만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뭐가 사라졌어요 맨날. 뭐 이렇게 난리죠 맨날? 하나님 거예요. 자, 이제 유형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뭐죠?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이죠. 이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합성함수의 연속으로 확장될 수도 있긴 한데 요즘 트렌드상은 합성함수의 연속은 잘 많이 물어보지 않는 트렌드긴 해요. 요즘의 트렌드는 곱의 연속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졌을 때 연속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요즘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옛날에 합성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을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요즘엔 조금 많이 죽었다. 힘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은 돼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수능이 나면 내가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은데 연습 패스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신은 이게 너무 알 수가 없어요. 내신은 진짜 선생님 마음이어가지고 이거 뭐 대비를 안 하잖아? 그럼 꼭 내신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는데 자 57번 자 fx는 좋고 gx는 좀 그려봅시다. gx는 x-a 제곱이니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거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래프를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해석하는 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 안 그려져 있냐 안 그려져. 뭐 그리면 되시야. 이것도 못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심각하죠?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형 중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이 나온 거죠? 이만큼 평이 나온 거죠? 뭐 다 그리겠죠 이 정도는? 난 이차함수에 정말 모릅니다. 꼭 얘기해야 돼요. 2로 넣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 다 있잖아. fx는 거기 있고 gx는 내가 그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센스? 자 일단 gx부터 봅시다. 채원아 fx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있냐 fx 0의 우극한 가면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합성함수니까 정확히 뭐라고 해야죠? 이제 합성했을 때는 위에서 오냐 밑에서 오냐 옆에서 오냐가 다 다르죠. 합성함수 할 때는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0에 뭐라고 해야 되죠? 0에 플러스로 간다고 해야 되겠죠. fx가 이제 0이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찾으면 되냐? gx에서는 0에 뭐를 찾으면 되는가? 우극한 찾으면 되는가?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1로 오겠죠. 0일 때 몇이냐? 4네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마찬가지로 1의 우극한이야. 1의 우극한 어디로 가고 있냐? 좋아요. 1의 우극한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가요? 위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맞죠? 위에서 오고 있죠?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뭐 우극한 작가 똑같은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몇 나오죠? 9인가요? 그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답은 1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냈을 때 잘 보세요. 이것도 합성함수지만 그럼 너도 합성함수냐? 61번 같은 것도 합성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61번이 왜 합성함수냐? 이 안에가 fx가 아니잖아? 그럼 다 합성인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하자면 이게 상문제로 되어 있잖아 지금 주화에 그치? 그럼 이게 왜 상문제냐면 이 안에 게 합성함수라는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안에 거에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 거야.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보기가 편한 거야. 그러면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능한지 한번.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지 안 그리면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냥 확정함수니까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풀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유리함수 그래프는 다 있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기억 좀 나요? 좋아요. 기억이 안 나요? 유리함수 대부분 그래프 그리는 원리는 뭐냐면 기본형을 그린 다음에 다 뭐 해서 그렸죠? 다 뭐 해서 그렸죠? 평행이동해서 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모든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 다 똑같아요. 기본형을 점 찍어서 그려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유리함수 정도는 조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뭐냐? 얘예요. y는 x분의 k가 되는 거죠. 이때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그리는 모든 방법은 뭐냐라고 했지만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손수 하나씩 다 대회시켜서 시리즈 전체로 시리즈 전체로.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뭐가 되죠? x축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왜냐면 0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겁나 커져요.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0으로 가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k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죠. 점 찍어서 그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평행이동 하게 되면 점근선도 평행이동하고 다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그려지겠고요. 음수일 때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다는 것을 점 찍어서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까먹더라도 금방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의 원리를 알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얘로 바꿔줘야 돼. 어떤 꼴이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내가 이런 그래프를 봤어.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냐라고 보자면 기본형이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표현되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표현한 거죠? 우리 좋아요? 마이너스 2. y축으로는? 그러면 점근선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정근선 그리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정근선을 그리는 거예요. 정근선은 x가 마이너스 2 정근선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y는 마3의 정근선을 그립니다. 일단 지금 그래요, 대충. 그 다음에 이게 양수니까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는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모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기본형은 먼저 알면 돼요. 기본형 어떻게 아느냐? 점 찍어서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 점 찍어 보는 거죠. 좌표로 다 찍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평행이동만 알면 돼요. 평행이동. 근데 평행이동하는 원리는 다 똑같지 않냐? 다 똑같잖아. 아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행이동 원리가. x 대신에 x 대신 뭐 들어가냐? y 대신 뭐 들어가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세 번째가. 결론은 기본형을 점 찍어서 정확히 이해를 했고 평행이동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마지막은 일반형을 표준형 바꾸는 원리만 알면 돼요. 일반형은 무엇이냐? 얘를 통분해서 쓰면 그게 일반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3이니까 이렇게 통분해서 쓰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일반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져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기본형도 보이지 않고 평행이동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일반형 나와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다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2차 함수도 표준형은 뭐죠? 이런 거죠. 다 똑같아요. 뭐 기본형 그린 다음에 2차 함수도 표준형은 이런 거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전개시켜 놓으면 잘 안 보이죠, 평행이동이. 그래서 항상 그 일반형 나오면 뭐로 바꿨죠? 우리가 다 표준형으로 바꿔줬죠.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다. 왜냐면 평행이동이 안 보여. 기본형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얘도 지금 어떤 꼴이죠? 어떤 꼴이죠? 일반형 꼴이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밑에를 x 플러스 2가 있잖아. 그럼 x 플러스 1을 보고 최고차항 마이너스 3으로 뽑아가지고 여기다 x 플러스 1을 써줘요.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나왔죠. 그러면 5, 마이너스 5 돼야 되잖아. 그럼 깔맞춤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5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쓰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마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기본적인 것들만 함수를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그렸고 어떻게 평행이동이 적용이 되어지며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함수들은 외우지 않더라도 다 똑같은 원리로 그려요.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근데 말했잖아. 3차 함수는 왜 이렇게 못 그린다고 했죠? 기본형이 딱 정해지지가 않다니까. 얘는 기본형이 다 딱 정해진 거야. 봐봐. 이 양수면 딱 이 모양이야. 음수면 딱 이 모양이야. 근데 3차 함수는 양수여도 어떤 모양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배운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다? 미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3차 함수는 미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안 그렸어. 안 그린 거야. 그러면 미분 배우기 전에 그린 모든 함수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는 다 정해진 기본형이 딱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들인 거야. 그래서 기본형 그리고 다 평행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기본 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게 그 뒤에 고2 2학기 때 이번에 배웠던 3차 함수, 4차 함수, 이제 미적분으로 가면 초월 함수, 뭐 기타 등등 함수들이 다 나오는 거죠. 신나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형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킬로그램들은 다 어떻게 나왔냐? 이 함수들을 다 섞어요. 무슨 부대찌개처럼. 부대찌개처럼. 저기서 다양함수 일로 와. 오케이, 로그함수 일로 와. 삼각함수 일로 와. 서로 합성도 해. 안에서 곱해. 그래서 괴이한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때 너는 그 함수를 해석할 수 있냐? 그릴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게 바로 대부분의 가장 어려운 킬러문항들이었습니다. 골치 아프죠. 그러면 당연하지만 그런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서 함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될까? 완벽해야만 안 될까? 완벽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왜냐, 다 섞어놨잖아. 안 그래도 하나씩만 놔도 짜증나는데 막 다 섞어놓고 미지수 막 들어가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그렇게 완벽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함수를 많이 물어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헛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요즘의 시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암기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집으로 다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는 거야.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라는 거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하겠지만 우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야. 100%입니다. 암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뭐 요즘 시대에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요즘은 암기를 되게 주로 쳐주지 않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인공지능 나왔고 뭐 검색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잘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우뇌를 어떻게 더 잘 사용할 것이냐. 연역적 사고 능력, 추론 능력,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뉴얼이 없어. 네가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겠냐.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야. 네가 사고해서 결정할 수 있겠냐.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어떻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그때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 계속 묻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쓰는 거예요. 인문계도 불구하지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외우지 마. 어떤 원리인지 이해해. 그 다음에 네가 새롭게 만들어내봐. 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들을 떠올려봐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짜증나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그려보면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로 하나 묶은 다음에 얼마 빼야 되죠? 마이너스 3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 1인 거죠. 뭐 그래프로 보자면 거의 다 대부분의 무한대꼴로 가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정근선으로 가요. 정근선이 겁나게 중요한 경우가. 근데 얘는 T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 1로 가긴 하는데 1의 위에가 아니라 밑이니까 얘는 1의 자극한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에서 1의 자극한을 찾은 다음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로 엮어놨는데 그 합성함수로 엮어놓은 것도 함수가 어떤 함수였다? 유리함수로 줬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어렵게 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된 거다? 상문제가 된 거야. 그런 이유로 또 합성함수도 여기를 줬잖아. 합성을 주지 않고 여기가 x가 아니면 합성함수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석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봐봐, 내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봐봐, 이거 어차피 무한대꼴이면 1로 가는 거 아니잖아. 무한대꼴이면 1로가 티고창이랑 그 뭐지 같은 게 1로 가는 것까지 알겠지. 근데 뭐가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1로 가는 것까지 아니잖아. 뭐가 안 보이냐, 시험은. 그래프 안 보이면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죠. 1로 가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이게 플러스 쪽으로 가냐 마이너스 쪽으로 가냐가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잖아. 내 말이 티였나요? 이게 무한대꼴은 무한대꼴이잖아 어차피, 그지? 차수도 같잖아. 근데 1로 가는 걸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로 가는 걸 알았지. 그럼 이제 남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밑에 게 더 크냐? 위에 게 더 크냐? 위에 게 더 크면 우극한으로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왜냐면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데서 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1로 간다. 그럼 얘는 몇으로 가겠냐? 4로 가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4의 자극한이냐 우극한이냐가 문제인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큰 거냐 분자가 큰 거냐 늘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얘는 분자가 더 크죠. 4배 된 거로 따지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묶어서 t-2가 된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9 시켜서 표준형으로 따지면 t-2분의 9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게 양수기 때문에 정근선을 그린 다음에 뭐 4로 가겠죠? 4로 가는데 4로 갈 건데 이게 9니까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맞아. 근데 무한대로 가면 위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의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극한으로 따진다면 다 정근선으로 가요. 위에서 오냐 아래에서 오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면 위에서 오는 거야.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기본형이 음수면 밑에서 오는 거야. 쉽게 타입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죠. 1의 자극한 몇입니까? 거기 우리 몇 나오죠? 주화에? 1의 자극한? 2죠.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4의 우극한 무엇이냐? 우리 채원아. 4의 우극한 몇입니까? 1. 다음 몇이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함수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내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극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첫 번째,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뭐분의 뭐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오늘 유형 5번까지만 하고 싶시다. 무슨 날이니까 그만큼 얘기하시고요. 숙제를 더 많이 내줄 테니까. 그래서 뭐 라이트 때나 뭐 비어있던 거 있으면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문제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몇 개 더 주면 되겠죠? 부족하면 더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풀고 싶은 문제집 있어요? 일단 쌤부터 풀고 RPM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문제가 많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 62번 문제. 자, 이거는 62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제 풀 건데, 62번에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결론은 수렴하는 애들이 중요하죠. 자, 일반적으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때 알아두세요. 수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놈이 있으면 얘는 거의 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나눠주게 돼요. 왜냐면 무한대로 가는 걸 나눠주면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게 높아지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성질의 개념이 나오면 얘는 나중에 식을 변형시킬 때 나눗셈으로 줘야 돼. fx로 나눠주겠구나. 확률이 거의 한 99.9%거든.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치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fx는 무한대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모르죠? 우리가 gx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 치환해요. 그리고 그러면 치환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치환하면 hx는 뭐 gx는 잘 모르겠지만 hx는 뭐로 수렴하는 거죠? 2로 수렴하잖아. 네, 아주 좋죠. 마음에 들지. 수렴하면 그러면 이용할 수 있잖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수렴한 다음에 수렴하는 걸로 치환한 다음에 모르는 거를 없애요. 항상 누구를 없앤다고요? 모르는 놈. 여기서 이제 F, G, H 중에 주아야 누구를 모르냐? G. 그럼 G를 없애는 거예요. G를 날리는 거죠. 슬프지만 몰라. I don't know. 그러면 얘 넘기고 넘겨서 G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 앞으로 FX 빼기 HX를 집어넣을 거야. 왜냐? 모르는 놈은 미안하지만 텃세가 좀 있어요. 모르는 이제 직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식을 변형시킬 때 gx는 얘로 바꿔주고 나중에 fx는 아마 나누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것이다. 왜냐? 이 식을 바꾸는 모든 원리는 뭐다? 수렴하도록 바꿔주는 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모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다 모든 이유는 수렴하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마자 우리 뭘 해야 되냐? gx를 어떻게 하죠? 날립니다. g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냐? 얘를 다 집어넣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얘는 지금 무슨 꼴이냐면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 얘 들어가면은 3 빼주니까 마이너스 fx만 남겠고 그 다음에 캡에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hx 남습니다. 자, 얘도 들어가시면 2fx 빼기 hx예요. 근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밑에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렴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죠? 수렴하다 바꿔주겠어요? 치환은 뭐 합니까 이제? 누구 하면 돼 이제?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는 거죠. 수렴하다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는 거야. 이거 왜 h를 바뀌었냐? 어느 순간 이상한데. 저기 h도 너무 많이 떴나봐. 미분계수 도함 쓸 때. 어느새 h가 바뀌어 있었어? 거의 이제 선생님 오늘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는 모양입니다. h가 바뀌어 있고, 그죠? 네, 선생님 이제 가끔 보면은 못 풀거나 그러면 되게 피곤하거나 되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거의 이제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되게 상당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구나. 왜냐면 선생님은 뭐 사실 뭐 교사형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보자마자 푸는 거니까. 그죠? 모든 문제는 네. 그리고 해설지도 사실 잘 안 봐요. 참고 알려줄게요. 해설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해설지 해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 모든 푸는 거는 그냥 푸는 거다 제자리에서. 그죠? 근데 이제 가끔 필요한 사람들은 풀어보긴 해요. 선생님. 왜냐면 많이 고민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 고2 정도 수준의 문제는 웬만하면 다 보자마자 풀기 때문에 풀지 않습니다. 풀어보잖아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 정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풀어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fx 나눠요.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fx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fx 나누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fx분의 hx. 그럼 결론은 이제 hx는 2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이제 무한대분의 2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분의 2꼴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다 무한대로 밑에 가면 다 0으로 가게 되죠? 다? 뭘로 틀어맞죠? 다? 얘네들이 다 0으로 틀어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정석적인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게 왜 함수극간의 성질이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식을 수렴하도록 바꿔줄 것이냐. 그리고 수렴하는 놈이 큐장이에요. 수렴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너희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죠? 그러면 얘들 문제에서 67번은 그러면 67번은 왜 여기 맨 마지막에 넣어놨을까? 라고 한다면 치환을 왜냐면은 x분의 fx가 1로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지금 x가 0으로 가야 되잖아. 얘를 이제 그 수렴하는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문제는 갑자기 x가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갑분사 1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치환해가지고 x가 뭘로 가도록 바꿔주는 게 좋겠죠? 0으로 가도록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67번은 어떤 것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었냐? 치환해가지고 그 앞에 거에 주어졌던 수렴하는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럼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오늘 수업은 필강은 끝. 오늘 필강은 끝. 갑자기 치환이 나오는 게 약간 문제의 결이 살짝 바뀌긴 했죠. 67번에서. 뭘로 치환하면 되죠? x를? 우리 풀 때, 우리 뭘로 치환하면 되죠? x를 t를 x-로 치환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x가 1로 가면 t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0으로 가니까 깔맞춤 시켜요. 그래서 치환하죠. 근데 x-에 t 집어넣고 결론은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얘기야? t 플러스 1. 근데 얘를 이제 치환 바꾸죠. 이렇게. 치환은 거의 우리의 이제 x 대신 t 들어가니까 t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1이 되겠고 여기 위에는 이제 ft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될 것이냐? 당연했지만 x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똑같이 x 바꾸기로 이제 치환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 공식 다 알죠? 세제곱 남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가 항상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좋아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뭐를 항상 이용하고 수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모양을 보세요. 저 위에 뭐 해야 돼? 뭐가 수렴한다고 돼 있어 지금 모양에서. 모양에서 뭐가 수렴한다겠죠? 이게 수렴한다.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당연하겠지만 이 모양이 나오도록 식을 분해해 줘야 되겠죠. 이 얘가 x를 묶여 안 묶여? 묶여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얘 따로 쓰는 거야. 각각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꾸는 모든 원리가 그러니까 어떨 때 뭐 나누는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곱해져 있는 걸 이렇게 인수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다 각각 실험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켜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눌 수 있으니까 딱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힌트는 무엇이냐? 얘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얘를 뭐 그냥 침략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의 나오는 걸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x분의 fx랑 여기 곱해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따로 씁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면 얘도 지금 수렴하게 되고 얘도 어떻게 되죠? 영림은 얘도 어떻게 되죠? 수렴하도록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보면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 갔냐? 뭐 이럴 거 아니야. 안 써있잖아. 에너지 이렇게 써있냐? 안 써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왜 그렇게 바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계속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틀려. 왜냐면 다 똑같이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게 조금씩 변형이 되더라도 저거를 어떻게 하면 수렴하도록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변형시켜줘야 되지?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지라도 풀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야. 뭐 정확한 원리를 모르면 맨날 풀 때마다 틀려. 왜냐 조금씩 변형도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한 식이 맨날 틀리니까 짜증나잖아. 그렇지? 그럼 수학마다 열받는단 말이야. 열 안 받냐? 어떻게 이게 야 선생님 나 분명히 이거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좀 바뀌지 안 풀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형을 수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변형시켰는데 왜 다른 게 변형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답을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다음 문제 또 다른 거 변형시켰어요. 그럼 뭐지? 어떤 원리로 지금 변형시키고 있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다른 게 변형시키면 또 틀릴까 안 틀릴까? 또 틀린 거죠.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 혼자 공부하고 있고 답을 봤어. 오케이 그래 분명히. 근데 모르는 거야.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야. 열받잖아.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저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 한 줄 한 줄 써있지 않지. 그러면 이제 풀렸죠. 왜냐? 얘 수렴하잖아. 얘 뭘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고. 얘 지금 뭘로 수렴하죠? 0 대입하면? 3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한번 좀 시간도 좀 들어갔고. 뭐, 중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중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잘 못 푼단 말이에요. 시켜보면 이런 문제 풀리면 잘 못 풀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 식을 이렇게 변형시켰잖아. 근데 왜 바뀌었는지도 몰라. 그냥 답 보고 그냥 바꿨나 보다. 이유는 뭐죠? 모르죠. 그냥 계속 틀리는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 정확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게 수렴하도록 바꾸는 거니까 항상 주어진 거랑 잘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놔두면 각각 수렴하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최우선이다. 문제마다 조금씩 그게 식을 정리하는 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